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애널 김길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사들의 반품 환불률이 높은 회사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10여 년이 넘은 회사들인데 멤버십 숫자 자체가 5만여 명 내에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멤버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품의 효용 가치와 그리고 사업 기회 전달을 통해 멤버십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그 멤버십을 통해서 꾸준한 재구매로 연금선 소득을 가져오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매출액이 증가가 된다라면은 소득은 당연히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매출액을 증가시키려면은 일단 멤버십을 증가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멤버십들이 꾸준한 재구매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역시 매출액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제품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제품 매니아들, 즉 재구매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 제품 수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매출을 하겠죠. 구매를. 자, 그리고 그 회사에 진출하는 국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산하의 멤버십 수의 확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또 나의 소득은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멤버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멤버십의 증가 또는 감소,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멤버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증가하는 요인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대중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류층, 중상층, 그리고 서민층까지 다양하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 그리고 다양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아니면 뷰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군 그런 부분들을 기초생품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라면은 많은 멤버십에 다양한 멤버십을 흡수를 하게 할 수가 있겠죠. 어느 한 특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다양하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조금 멤버십의 확장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제품에 대한 어떤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기능성이고 아니면 친환경 거기다가 속효성 효과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아니면 가성비까지 갖췄다면은 그렇다라면은 멤버십 증가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사업 기회까지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면은 확장성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감소하는 요인을 살펴보면은 아까하고는 좀 반대가 되겠죠. 제품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더 나은 게 있다고 생각이 돼 버리면은 그 회사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인데 퀄리티가 더 뛰어나다면은 그리고 같은 퀄리티인데 오히려 가격이 더 낮다라면 소비자들은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사업 기회가 더 있는 쪽으로 사업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소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리더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멤버십의 확장성이 향후에 더 뛰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봤더니 특정한 리더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회사라면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별다른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이 잠잠하다가 한두 명의 리더들이 그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는 회사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회사들 물론 그렇게 어떤 모멘텀을 주고 더 많은 다양한 리더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리더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면은 끌어안을 수 있다라면은 다른 다양한 리더들이 그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제품의 효용 가치라든지 사업의 기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제서 느껴서 모멘텀이 정말로 제대로 일어난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이제 멤버십 증가라든지 확장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특정한 리더들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특정한 리더들로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품군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대중성이나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라면은 멤버십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 쪽에 집중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뷰티 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건기식 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그런 부분만 집중이 돼 있다라면은
어떤 멤버십의 확산이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 관점으로는요. 그리고 어떤 리더들은 뭐 선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키면서 마케팅 관점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 다양한 리더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한두 명의 리더들로 인해서 모멘텀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회사 선택을 좀 기준으로 가져가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어떤 타이밍적으로는 관점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무조건 하고 가장 처음에 선점 효과를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초반에 '나는 개고생하기 싫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멤버십 자체가 유입이 되고 어느 정도 알려졌을 때 그때에 이제 참여를 하는 타이밍적으로 딱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뭐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 주식 증권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주식하고 비교를 하면은 바닥에서 언제까지 길지 모르는 그런 종목에 투자할 바에는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고개를 딱 드는 그런 회사들을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처럼 이미 성숙돼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러나 성숙돼 있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타이밍으로 그런 타이밍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멤버십 기준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자 그런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멤버십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10년은 넘는 회사들이 약 5만 명 이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이네라는 회사는 2010년도 생겼네요. 그리고 2010년도에 ACNN 회사도 2010년 생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리뷰퓨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거 이 리뷰표는 과거에 제네시스 퓨어였었죠. 자 그리고 2000년 초에 포라이프, 멜라루카 있고 그다음 메나테크라는 그런 회사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회사들 각각의 멤버십을 보면은 카엔이라는 회사 3만 명, 메나테크 4만 명, 포라이프 3만 명, 리뷰표는 9천여 명, 멜라루카 2만 4천여 명, ACN 같은 경우는 18,000명.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멤버십 관련된 그런 정의를 통해서라면은 일단은 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회원수 멤버십 수 자체가 증가가 되었을 전반적인 추이 자체가 증가됐을 확률보다는 조금 감소됐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회사들의 작년도 멤버십을 한번 뽑아 봤어요. 자, 그렇게 뽑아 보니 카엔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만 9천여 명이었었고요. 그래서 약 8천 명이 줄어들어 있네요. 그리고 메나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만 3,123명 그러니까 메나테크 같은 게 한 3천 명 정도가 줄어들어 있고요. 7-8% 정도 줄어들었나요? 그리고 포라이프 같은 경우는 3만 770 작년도에 3만 770명인데 3만 649명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약 20여 명가량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리뷰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5천 어 작년도에 5,761명이네요. 작년도에 5,761명. 자, 리뷰표 같은 경우는 증가가 돼 있네요. 약 한 3 보자. 그렇게 되면은 9,000명이고 5,000명이면은 약 한 3,700명 정도, 3,700명 정도 그 정도 증가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자, 멜라루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7,000여 명이었어요. 37,000여 명, 6,000명 가까이가 감소가 돼 있고요. ACN 같은 경우도 2019년은 18,000여 명인데 2018년 기준으로 2만 3천여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약 5천여 명이 또 감소가 된 거예요. 자, 여기 6개 회사들 중에 리뷰표만 증가가 됐고 일단 나머지 회사들은 일단은 멤버십 측면에서만 그 관점에 그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일단 감소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하게 설립 연도 그러니까 전체 멤버십의 설립 연도를 그냥 나눠 봤어요. 연간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단순 연평균 회원이 나오겠죠. 증가가 된. 카이니가 3,500여 명, 메나테크는 2,800명, 포라이프는 1,700명. 리뷰표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 약 한 3, 4천 명이 늘긴 늘었는데 요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죠?
똑같은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좀 비교나 이런 부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좀 늘었는데 요번 단순히 연평균 회선 증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긴 한데 최근에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그 모멘텀 자체가 어떤 전반적인 많은 리더들을 아우르고 그 리더들이 많이 그 회사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몇몇 리더만이 어떤 모멘텀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본다라면은 좀 재미있는 향후의 멤버십 증가와 매출액 증가 그런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올 수 살펴볼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멜로르카 같은 경우는 일단은 24,000여 명 정도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도 멤버십 수를 보면은 37,000여 명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자, ACN 아까 말씀드렸네요. 자동일하게 연평균을 봤을 때 멜라루카 1,400명, ACN 같은 경우 2,000여 명 정도. 자,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 자체는 어떤 사업인가요? 멤버십 사업이죠.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복제 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멤버십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포함을 하고 있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어떤 평생의 연금소득 그리고 내 자식과 내 손자때에 그렇게 상속까지 꿈을 꾸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의 멤버십 수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숫자 자체가 연간 뭐 몇천 명 정도다. 거기에 만족하신다면 내 산하의 어떤 그 1년간 멤버십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한계성이 시장이 딱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그 정도 만족한다라면은 그 회사에서 계속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멤버십 증가에 따른 아니면은 그 시장 전체의 규모에 따른 그런 부분의 소득 정도, 그 소득 정도의 꿈의 크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10만여 명 이상이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플랫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유지라든지 그런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실질적인 플랫폼 모두들 이제 플랫폼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긴 있는데 회원 숫자 자체가 그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한 회원제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회원제 쇼핑몰. 그러나 단순 회원제 쇼핑몰에도 불구하고 모두 비즈니스 상으로도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관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또 플랫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관점에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회원과 비회원 간의 가격 차이가 일단 없어야 돼요. 진입이 자유로워야 되겠죠.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알리바바처럼 저는 일단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 단순 연평균 회원이라는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A사, 뭐 아메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텀이라든지 아니면 뉴스킬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평균의 회원 수 자체가 뭐 1, 2만 명 정도는 최소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애터미 같은 경우 거의 30만 명에 육박하죠. 설립한 지 등록을 한 지 약 10여 년 정도 되어 있는 회사고요. 2009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다음 지금 2020년이니까 11년 정도 됐나요? 회원수가 358만 명이죠. 358만 명을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평균 한 30만 명 이상의 멤버십 숫자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리고 뭐 아메 같은 경우도 지금 한 회원수 자체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약 25년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약 4만 명 정도씩 증가에 효과가 있었던 거죠. 단순하게 연평균을 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 멤버십 숫자라는 그런 부분들 그냥 간과할 게 아니고 내가 혹시나 내가 포함된 회사의 멤버십 숫자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면 자, 단순하게 제품만 좋으면 상관없어요. 제품만 좋다라면은 뭐 포레프 제품 너무 좋죠. 메나테크 제품 너무 좋죠. 카이니 제품 너무 좋아요. DBPO 제품도 너무 좋고요. 자, 그런 부분 모두 존중을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좋은 제품에 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멤버십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라면은 내가 속한 회사의 멤버십 확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1년간 단순하게 이렇게 회원 확장은 과거에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리더들이 다양한 리더들이 포함돼서 향후에 과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이 회사에
그런 시장의 확장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멤버십 확장 능력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지나가 버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른 회사들하고 본인 회사들하고 요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의 희망하는 그런 꿈의 회사라든지 뭐 지금 있는 회사가 꿈의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을 찾는데 쪼끔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멤버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테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